150이면 인간으로 봤을 때 초고지능자에 분류가 되거든요. 교수님 정도. 제가 IQ가 높다는 게 스스로는 저한테 큰 위안이었는데 이제 그 위안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버 분들 중에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도대체 왜 봐? 별거가 있거든요, 사실은. 예. 있어. 경희대 김상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네. 지능이 되게 다차원적이시고 일단 IQ는 높습니다. 그런 거 자랑하시려고. 아니, 이번에 책 제목이 두 번째 지능인데 예. 그게 사실 AI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로 사실은 이제 위협당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잘만 활용하면 두 번째 지능이 될 수 있다. 그쵸. 이런 취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맞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네. 첫 번째 지능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우면 안 된다? 첫 번째 지능이 이제 LLM이 나온 역사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첫 번째 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자체가 퇴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벌써요. 너무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얘가 첫 번째가 아니라 얘는 두 번째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AI는 두 번째 지능이고 첫 번째 곱하기 두 번째 하면 나는 정말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핸드폰 단축 번호 때문에 번호 못 외우고 그렇죠. 내비게이션 생기면서 거의 집에도 이거 찍고 찾아가야 그렇죠. 되듯이 공간지각력 떨어지고 막 그런 거. 그러면 AI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의존하면 네. 나중에 우리의 지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책에도 이제 fMRI나 뇌과학 관련된 연구 결과를 몇 개는 언급을 했는데 비판적 사고하는 부분이 예. 줄어들었고 또 하나가 뭔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예. 뇌가 종합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종합적인 활성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종합적 사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거, 그치, 다 쏟아붓고 렉으로 해서 AI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그걸 왜 생각해. 자꾸 이게 습관이 들다 보니까 뇌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게 첫 번째 지능, 첫 번째 네. 뇌를 버리지 마라. 네. 근데 우리의 습관이 지금 첫 번째 뇌를 버리고 버리고 있는 있는 것 흐름으로 같아요. 간다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위협적인데? 그 책에도 보니까 뇌를 깨우는 것, 네. 뇌를 움직이는 것, 뇌를 바꾸는 것 이렇게 챕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세 단계로 쓴 이유가 예. 제가 시중에 있는 AI 책들을 정말 많이 보기도 하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또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을까.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많더라고요. 최신 AI 도구에 대한 사용법, 그다음에 한 축은 어떤 산업적인 투자와 관련된 책들.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네. 이 시대에 정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걸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많은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거 메타인지라는 개념인데 네네. 지도가 전체 지도가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체 지도를 좀 넓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던 질문, 또 제가 품고 있는 질문을 막 조사를 하고 고민해서 질문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게 이 질문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닐지라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걸로 깨우자는 거예요. 전체 지도를 보여주고서. 지도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네네. 개념처럼.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거나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땅이 없는 건 줄 알아?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만큼입니다. 땅은. 이걸 얘기 드리고 싶었고. 지구가 예. 평평하고 각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 시절처럼.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을 언급한 거는 머릿속에 생각만 해가지고는 또 뇌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중에 일부라도 어떤 뭐 실습이나 롤플레잉 같은 걸 통해서 경험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AI 갖고 잘 안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경험 파트고, 네. 마지막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 어라는 포인트 지점이야. 뭔가 좀 다르게 해봐야 되겠는데, 그때 진짜 장기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나의 뇌에 사용하는 포트폴리오.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실행 파트입니다. 뇌를 어떻게 앞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거. 그 하나하나 좀 네네. 여쭤볼게요. 우선은 아까 그 AI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의 두뇌가 예. 이제 거의 뒤처지게 된다라고 그쵸. 말씀해 주셨는데 AI한테도 그 IQ가 있을까요? 능력치? 왜 우리가 그런 네. 거 많이 또 비교를 또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IQ가 뭐 20세기 초반에 학교에서 만들어진 거긴 해요. 네. 아이들 이제 학습 좀 떨어지는 아이들 어떻게 해줄까를 이제 갈라내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군인들 빠르게 평가하려고 IQ 쓰기 시작한 건데, 아, 그래요? 예, 이게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산업화 시대에 약간 인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처럼 잡았어요. 근데 이게 시험 보는 방식이 문제지 기반이기 때문에 AI도 문제를 풀 수는 있잖아요, 당연히. 네네네. 그 문제 풀고 나면 점수가 나와요. 음. 그렇게 하면 이제 AI IQ가 평균 130, 140은 나오고요. 지금요? 예, 지금 나와요. 근데 이제 인간하고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냥 풀라는 게 아니라 풀이 단계를 쪼개고 쪼갠 거별로 정밀하게 뭐 검토하면서 풀어라 라고 프롬프트를 조금만 정교하게 때리면 150도 넘게 나와요. 150이면 인간으로 봤을 때 초고지능자에 분류가 되거든요. 교수님 정도.
아까 자랑하셨잖아요, 초반에. 책에 제가 그게 살짝 썼어요, 사실은. 네. 그 자랑하려고 쓴 목적은 아니고, 네. 약간 어찌 보면, 제가 IQ가 높다라는 게 제 스스로는 저한테 큰 위안이었는데, 예. 이제 그 위안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 어쨌든 그래서 IQ 검사하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IQ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애가 머리가 좋아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건 IQ 말고도 우리가 가져야 될 지능이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뭐 들어봤을 법한 지능으로 뭐 감성적인 지능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성장에 대한 지능도 있고, 의미하고 비전에 대한 지능도 있는 건데, 너무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와 관련된 솔루션 지능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고, 이게 IQ거든요, 사실은. 최적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능 중에 하나의 네. 지표인데, 네. 그러게요. 뭐 EQ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능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는 시험 보는 거, 네. 학교 어디 가는 거, 이런 거 되게 그렇죠. 1차적으로 이제 중시하고 생각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다중지능이라고 네. 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도 보게 되면 수리력, 논리력, 언어력 같은 거 갖고 이제 시험 봐서 뭐 대학도 예. 가고 하잖아요. 이게 IQ의 일반적인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 했던 건 이제 산업화 시대인데, 네. 다중지능 이론은 뭐냐 하면 산업적으로만 봐도 그것만큼 돈이 덜 든 애예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한 10몇 년 전부터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네. 뭐 CX, UX, 고객 경험, 뭐 브랜드의 가치, 네. 서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감성이나 정서, 감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IQ 높다라고 해서 이게 비례관계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이 감성적인 높은 분들이 작가나 예술가, 크리에이터들이 거기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튜버 분들 중에도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콘텐츠 왜 봐? 별거가 있거든요, 있어, 사실은. 예. 있어. 별거가 감성적인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막 말도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해.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친근하고 뭔가 안 꾸미는 것 같아서 땡길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네. 세 번째 지능이 이제 제가 대학 때만 해도 거의 안 쓰던 개념인데 요즘에 직장인들도 다 자기 성장해야 된다. 평생 학습한다. 그렇죠. 회사에서 안 가르쳐줘도 뭐 독서 모임 나가고. 네네. 이런 게 성장과 관련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나 지능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직까지 여기는 어느 정도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발굴이 안 된 게 요즘 이제 AI 때문에 많이 올라오는 워딩이 뭐냐 하면 인생의 의미, 가치, 철학. 이게 윤리적인 사용 방법이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지능의 이야기가 요즘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또 같이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겠고, 우선은 사람들이 이것도 뭐 IQ일지 EQ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네. AI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AI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기대기도 하는데, 네. 근데 또 이제 책에서 두 번째 지능이라는 네. 책에서 써주신 게 AI가 브레인스토밍에 네. 뭐 예를 들어 회의에 같이 참여하면 전반적인 아이디어 수준은 올라가는데 네.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든다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AI는 좋은 게 통계적인 툴인데 일정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냥 벗어나게 되면 잘못하면 편향이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너무너무 의외의 답일 수도 있고 하니까 흔히 얘기하기에는 범생이 같은 답이에요.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범생이들이 또 창의성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시키게 되면 AI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10분 만에 뭐 광고 카피라이트를 1000개 만들어야 돼. 이거 AI는 해요. 네. 인간 죽을 때까지 해도 10분에 1000개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일에 끙끙 앓아서 10개밖에 못 써왔지만 그 중에 10명 시켰더니 한두 개씩은 이거 좀 기발한데? 하는 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창의성을 보면 결이 좀 달라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하냐? 저는 한쪽이 무조건 우수하다라기보다 섞어 써야 된다라고 봐요. 또 범생이 같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지만 그걸 또 계속 인간 디깅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새로운 또 돌발적인 걸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의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게 사람이 같이 참여하면서 조금 더 빛을 발하게. 네. 왜냐하면 인간은 뇌 구조랑 AI가 돌아가는 기계적인 구조도 거의 비슷한데 뭐 때문에 다르냐 하면 학습하는 콘텐츠 자체가 사실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영상도 여러분이 보고 계시면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TV 틀고 유튜브 틀고 친구와 통화하면서 좀 그쵸. 산만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달랐던 경험 자체가 일부는 우리한테 각인이 되고 잔상도 남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을 때 나중에 끄집었을 때 희한한 포인트에서 안 쓰던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AI는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학습을 안 해요. 진짜 큰 틀로 보면 우리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예. 몸에서 가장 큰 감각기관이 피부고 예. 눈으로 보는 건데 쓸 건 쓰지만 안 쓰는 것들도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뭔가 나중에 창의성을 만들 때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잔상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거였지만 예. 나중에는 그게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이제 저는 저희 학생들 할 때 삽질하는 말을 삽질하라고 전 많이 삽질을 하라고요? 삽질, 예. 자꾸 학생들은 뭔가 빨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최적화로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되게 네. 그 쓸데없는 짓 할 네. 때 저 삽질하고 있네. 딴짓하지 말고 이거나 해. 이럴 때 빗대는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삽질은 원래 산업화 시대에는 해야 될 게 명확했으니까 옆길로 가면 안 됐는데 네. 지금은 옆길로 안 가고 똑바로 가는 건 AI가 다 해주는데 인간 자꾸 옆길로 갔다가 지금 안 쓰더라도 뭔가 창의적인 거나 특이한 거 할 때 이게 재료가 돼요. 마치 레고블록 조립한다고 봤을 때 똑같은 네모난 블록 100개씩을 갖고 있어 우리가. 네네. 이러면 다른 집을 짓기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나만 세모가 몇 개 있고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 이러면 야 이거 아파트 만들 때 안 쓰잖아. 예. 근데 독특한 별장 만들 때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의성에 대해서. 창의성, 네. 다양성.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짓도 좀 해야 되겠고 네. 왜 우리의 두뇌는 왜 마음의 방황? 그렇죠. 이런 걸 또 이제 창의적으로 연결을 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멍 때린다라고 하고 네. 뭐 집중 버튼 옆으로 잠깐 네. 세는데 네. 오히려 그게 네. 창의성을 나중에 가져오는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히려 AI 시대에. 맞아요. 제가 그래서 진짜 수업에서 학생들과 그 비슷한 작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뭐, 비즈니스 케이스 같은 거 분석할 때도 일부 시간은 태블릿이나 휴대폰이나 AI를 아직 못 쓰게 통제를 해요. 걷어가지고. 그것도 안 걷으면 더 써요. 몰래. 근데 이제 사전 동의를 받고서 바구니 같은 데 담아놓고서 그럼 학생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손 떠는 거 아닙니까? 금단현상. 처음에 되게, 진짜 그래요.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이제 토요일 오후 같은 수업할 때 보면 업무 시간도 아니니까 예. 직장인들이어도 업무에서 오프된 거니까 좀 공부하러 온 거니까 예, 예. 그러면은 차량 도서관 가서 찾으시고 뭐 인터뷰도 하고 고객 조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거 올려야 되는데 구글 폼으로 그게 아니라 학교 안에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50대 그냥 10명 필요하면 10명 찾아서 만나보라고 그럼 그 비율적으로 해봐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장표를 갖고 오거든요 막 내용을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저 생각이 있는지는 자기 몰랐다 아. 또 하나는 자기를 돌아봤을 때 뇌가 샤워한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오. 네. 뭐가 좀 깔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머릿속이? 쓰던 영역을 쓰는 것 같고 내가 이런 생각이나 이런 지식이 있었구나. 저 사람도 저런 지식이나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걸 서로 발견하게 돼요. 나도 발견하고 저 사람도 발견하고. 아, 서로가. 네, 서로가. 그렇다고 이거를 매일 이렇게 살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가끔은 이걸 해가지고 AI로 활성화가 안 되거나 메타인지적으로 뭔가 약화되는 부분을 끌어올릴 부분은 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게. 그 사람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네. 누군가의 질문을 받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저기 내 마음속 머릿속 어디 쓸데없는 것들이 갑자기 모여서 그렇죠. 새로운 레고 블록이 나오고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 일상에서는 제가 뭐 반신욕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또는 비행기 뭐 제주도 간 1시간 정도 거리에는 예. 그때 일부러 책도 안 갖고 뭐 디바이스 아예다 치워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뭔가 잡다한 생각을 다 하게 돼요. 네. 그때 오히려 재미난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 특히 이제 뭔가 몰입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삽질을 하고 네. 잡다한 생각을 하라고요. 실제 삽질에 대해서 혹시 시청자분들이 또 안 믿으시면 예. 제가 이론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면 다양성이 높고 창의성이 높았던 아이들 대상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제 초중등에서 많이 했던 연구인데 예. 우리나라도 보면 지역마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 반이 있고 적은 반이 있고 좀 섞여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 창의성 검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한 반이 20명 중에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은 반의 아이들이 창의성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유의미하게. 그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그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좀 흔히 이야기하는 좀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우리 애들끼리 공부 위주로 가면 좋겠어. 근데 거기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희한한 놀이도 하게 되고 외국어 못 알아듣지만 들어보기도 하고 다문화 가정 그렇죠. 친구들이랑 음식 얘기도 들어보다 하게 되면 그게 대학 가는데 뭐가 도움이 돼 하지만 창의성을 확실히 높여줘요. 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뇌는 그렇습니다. 원래. 예. 창의적으로 또 써야 되고 특히 AI 시대에서는 우리가 뭐 속도나 정확성으로는 AI한테 이제 이길 수도 없고 그렇죠. 예. AI 시대를 또 이제 더 능가하려면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되는데요. 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식을 렉으로 시작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탑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